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1945년에 발표된 소설로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지배와 억압을 겪는 과정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동물농장은 인간 사회의 비판과 동물의 삶을 통해 엿보이는 동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일종의 동물공화국을 배경으로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를 다룹니다. 소설은 모두가 공동체로 협력하는 동물농장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인간에게 지배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들 사이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설은 농장의 동물들이 점점 더 증오스러운 인간과 비슷해지며 동물끼리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집단 사상과 개인적 이익을 따르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이는 농장 내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형성되고 동물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왜곡하면서 전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설은 특히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은 소련의 정치인들과 대응되며 특히 동물농장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그려냅니다. 동물농장은 전체적으로 동물들이 처한 비극과 동시에 권력의 남용,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 사회의 비판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오웰은 자본주의와 독재주의를 고발하면서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사회를 쇠퇴시키는지를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동물농장은 풍자와 사회비판적인 내용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합니다. 책 속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원농장 메이너 농장에서 평소에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던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키라는 수태지. 메이저 영감의 호소에 힘입어 반란을 일으킨다. 농장주 존스와 관리인들을 내쫓고 동물들 스스로가 농장을 경영한다.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꾼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한 돼지인 나폴레옹, 스노볼, 그리고 스킬러의 지도와 계획 아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 동물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돼지들의 주도하에 일요회의도 열고 문맹 퇴치의 학습 시간도 갖게 되어 말과 오리 새끼에 이르기까지 주인의식을 갖고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7계명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풍차 건설을 계기로 동물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노출된다. 이상주의자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 축출된다. 나폴레옹은 간교한 스킬러를 대변자로 내세워 동물들을 설득도 하고 조작도 하며 개 9마리를 앞장 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전한 독재 체제를 세운다. 농장 운영의 방침도 바뀌어 중의를 모으던 일요회의도 폐지되고 모든 일은 나폴레옹과 그의 측근들이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원래 스노볼의 계획이었던 풍차의 건설을 빙자해서 동물들의 자유를 허물어뜨리고 존스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위험, 스노볼에 대한 반동 낙인, 동물들의 내적 불만을 외적인 공포 분위기로 제압한다. 돼지들은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동물을 첩자로 몰아 숙청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작업량을 늘리고 식량 배급을 줄이기로 한다. 반면에 나폴레옹을 둘러싼 지배계급은 존스 시대의 인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호의호식한다. 그들은 존스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해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자며 옷을 걸쳐 입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실을 짓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적인 인간들과 상거래를 트고 돈을 만지기 시작한다. 동물농장은 인간 사회의 악폐라고 주장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결국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혁명은 완전히 실패하고 정책마다 위협과 명분만이 동원될 뿐이었다. 7계명도 수정되고 우직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만 하던 복서는 인간의 도살장에 팔렸고 마침내 그들은 두 다리로 서서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감시한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던 구호는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는 구호로 둔갑을 했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구호는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뀐 것이다. 외양간 전투 편집 동물 농장 주위에는 핀치필드 농장과 폭스우드 농장이 있었는데 존스는 두 농장에게 힘을 빌려 동물 농장을 침입했다.
스노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책을 읽고 작전이 떠올랐는데 제1차 공격은 35마리의 비둘기가 인간들 머리 위에 똥을 싸 정신을 잃을 때 제2차 공격을 시작했는데 울타리에서 숨어있던 거위떼가 몰려와 인간들의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또 인간들이 도망치려다 말가 암소, 돼지들이 몰려와서 마당 입구를 막아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총을 쏴 스노볼의 등 쪽에 살짝 스쳐가서 스노볼이 등에 부상을 입었고 스노볼 옆에 있던 양이 죽고 말았다. 하지만 인간은 크게 저도망갔다. 특히 복서는 아주 열심히 싸웠고 스노볼은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세웠으니 1등 동물 훈장을 수여했고 죽은 양에게는 2등 동물 훈장을 추서했다. 풍차 전투 편집. 풍차 전투는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 나오는 동물들과 인간들의 2차에 걸친 전투 중 두 번째로 풍차의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독소 전쟁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오는 핀치필드 농장은 나치 독일 농장 주인 프레드릭은 아돌프 히틀러를 상징한다. 나폴레옹은 동물 농장에 있는 목재를 팔기 위해서 윈퍼시를 통해 프레드릭과 필킹턴 영국, 미국을 상징과 협상하고 있었다. 프레드릭이 동물 농장의 목재에 더 관심을 보였지만 제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고 동물 농장의 동물들 사이에서는 프레드릭이 동물 농장을 습격해 풍차를 파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책의 묘사에 따르면 동물들은 필킹턴을 인간이란 이유로 신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프레드릭보다는 좋아했다. 여름이 다가고 풍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반역자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더욱 무성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향간의 소문에 따르면 프레드릭은 총으로 무장한 2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올 계획이며 치안 판사들이나 경찰을 이미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만일 그가 동물 농장의 토지 문서를 손 안에 넣기만 하면 치안 판사나 경찰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한편 가을이 되자 풍차 건설은 소련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상징하며 특히 풍차는 계획의 상징이었던 드네프르댐을 상징함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 풍차의 이름은 나폴레옹 풍차라고 명명되었고 한편 이틀 뒤 나폴레옹은 프레드릭에게 목재를 팔았다고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필킹턴과 우호관계를 맺는 듯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프레드릭과 비밀리에 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의미. 이 일로 폭스우드 농장과 그 농장 주인 필킹턴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나폴레옹은 모욕적인 메시지를 필킹턴에게 전달했으며 비둘기에게 핀치필드 농장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표어 역시 프레드릭 타도에서 필킹턴 타도로 바꾸었으며 프레드릭이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드릭이 준 5파운드짜리 지폐는 위조 지폐였고 윈퍼시가 그 사실을 알렸다. 나폴레옹은 프레드릭에게 끓는 물에 집어넣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한편 농장으로 통하는 요소마다 보초가 세워졌고 비둘기 4마리가 필킹턴과 다시 우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나폴레옹의 메시지를 가지고 폭스우드 농장으로 파견되었다. 위조 지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습격이 있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파수꾼들이 아서 프레드릭과 그의 일꾼들이 5개의 빗장이 걸린 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다고 알렸다. 동물들은 나가서 싸웠지만 적은 프레드릭을 비롯한 15명의 남자였고 그중 절반가량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중의 묘사에 따르면 50야드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발포했다고 했다. 나폴레옹과 복서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했고 금방 풍차를 포함한 목장의 거의 전체 건물을 제외한가 점령되었다. 나폴레옹은 폭스우드 농장의 도움을 기대하였지만 필킹턴은 깨소금 맛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편 프레드릭은 폭탄으로 풍차를 날려버렸다. 나폴레옹이 새로 지른 풍차는 벽이 두꺼워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나귀 벤자민은 인간들이 풍차 밑에 구멍을 뚫는 것을 보고 폭파시켜버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물들은 용기를 되찾았고 결국에는 인간들을 쫓아냈다. 동물들의 피해는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위 2마리가 죽었고 나폴레옹을 비롯한 거의 모두가 부상을 입었다. 인간들 또한 피해를 입었는데 한 명은 복서의 발굽에 얻어맞아 머리가 깨지고 한 명은 암소 뿔에 배를 받쳤으며 다른 한 명은 제시와 블루벨에게 바지가 찢겼다. 물론 가장 심한 피해는 폭약으로 인한 풍차의 파괴였다.
바람 때문에 무너진 옛 풍차와는 달리 돌이 수백 야드 밖으로 날아가 다시 그 돌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나폴레옹은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7발의 예포를 쏘았고 풍차 훈장을 제정하여 스스로에게 수여하였으며 동물에게는 사과 하나, 새에게는 이온스의 옥수수, 개에게는 3개의 비스킷을 승리에 대한 선물로 지급했다. 여기까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